낮에 모텔 가는 게 솔직히 너무 눈치 보인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시선을 마주칠 때면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르는 척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감출 수 없더라고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숨고 싶을까요? 모텔 앞에서 누가 알면 어쩌지. 혹시 동네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슬쩍 주변을 살피는 그 찰나의 불안함.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영상에서는 꼭 모텔이 아니더라도 낮에 부담 없이 그리고 좀 더 특별하게 만남을 즐길 수 있는 장소 네 곳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입장에서 하나씩 솔직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 영상 진짜 망설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그런데 구독자분들 고민에 늘 답해드리려다 보니까 이 주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어요. 영상 보시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 직접 경험 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아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더 용기 내서 이런 얘기들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 볼게요. 사실 나이가 들면 연애가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만남을 가지거나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내려다 보면 예전만큼 쉽게 흥분이 안 되기도 하고 왠지 더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저 역시 한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낮에 모텔 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다 큰 어른들이 뭐가 부끄러워 라고 스스로 다짐해도 막상 모텔 앞에 서면 주머니에 손을 꼭 쥐고 누가 보는지 힐끔거리며 괜히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지인이라도 마주칠까 또는 누가 뒤에서 보고 있을까봐 숨죽이며 입장하는 그 순간 그 두근거림이 로맨틱한 설렘이 아니라 괜히 죄짓는 느낌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주변 친구분들끼리 낮엔 도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냐? 모텔 말고는 딱히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얘기 정말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모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네 곳을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장소들이 진짜 괜찮은지, 실제로 거기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들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모텔은 너무 식상하고 이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뭔가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곳을 탐방하게 됐는데 여러분께도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만 이런 고민하는 건가 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엔 다들 조용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특히 중년이 되고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치이다 보면 연애는커녕 잠깐의 일탈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 역시 한 번은 친구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야, 아직도 모텔 가냐 하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자극받아서 그래,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곳들인데 각자 나름의 매력과 누군가에겐 새로운 판타지가 될 만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 바로 오피스텔 당이 임대룸이에요. 이거 진짜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엔 오피스텔이 하루 이틀 단위로 임대가 가능한 곳이 많아요.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아직 낯설 수 있지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비밀 아지트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너무 허름한 곳이면 어쩌지? 주인장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오피스텔 당이 임대룸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사생활 보호도 확실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냥 평범한 세입자처럼 보이니까 그 어떤 시선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입구에서 주인장과 잠깐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바로 열쇠만 툭 건네주고는 다시 볼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느낌 들면서 왠지 모를 해방감까지 느꼈답니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매력은 모텔처럼 티가 안 난다는 점이에요. 특히 낮 시간에는 출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택배 들고 오가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누가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짧게 당일 임대를 해서 낮부터 저녁까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세상 모든 시선을 다 피해버린 듯한 자유로움이 있었죠. 거기서 느끼는 분위기는 모텔과는 정말 달라요. 침대도 넓고 욕실도 깨끗하고 냉장고에 직접 음료나 간식도 가져다 놓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예요. 특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고 싶다. 평소와는 다른 곳에서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오피스텔 단기 임대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물론 가격은 모텔보다 살짝 더 나갈 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안전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 이 세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단연코 1순위로 꼽고 싶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호텔 라운지입니다. 이거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서울 시내에만 해도 낮 시간 내에 누구나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 라운지가 정말 많아요. 커피 한 잔만 시키면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일부 호텔에서는 낮 시간 내에 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용한 프라이빗 룸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엔 저도 호텔은 결혼식장이나 특별한 날에만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낮 시간에 호텔 라운지는 정말 한산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게 노트북 켜놓고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두 분이서 조용히 앉아서 속닥속닥 대화하기에 너무 좋아요. 저는 한번 친구랑 같이 호텔 라운지에 들어가서 낮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초반에는 괜히 주눅 들고 혹시나 직원이 뭐 하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쩌나 걱정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눈치 없고 오히려 친절하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니까 그 공간에서 마음껏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특히 일부 호텔 라운지에서는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공간을 가릴 수 있어서 다른 사람 시선 걱정 없이 진짜 둘만의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만큼은 세상의 복잡한 일상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롯이 그 사람과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솔직히 모텔은 이제 좀 지겹고 뭔가 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호텔 라운지는 정말 추천드릴 만한 곳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아직도 그래도 모텔이 제일 편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모텔이 익숙하고 편할 수 있지만 항상 같은 공간 같은 침대 같은 분위기에서 만난다는 건 솔직히 말해 아무리 오래된 연인 혹은 새롭게 만나는 사이여도 점점 자극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모텔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특유의 익숙함 그리고 약간은 식상한 분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점점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 보시면 기존에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설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카페 프라이빗 룸이에요. 이건 정말 요즘 트렌드 중에 트렌드. 카페에서 굳이 오픈된 자리에만 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은 프라이빗 룸을 따로 운영하는 카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중년분들이 많이 찾는 카페 중에는 예약만 하면 한두 시간 정도 방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꽤 있답니다. 저는 처음엔 프라이빗 룸이 그냥 작은 회의실처럼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이용해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눈을 맞추면서 조금은 더 솔직하고 때론 장난도 치면서 일상적인 만남과는 다른 기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프라이빗 룸에는 소파 조명 커튼 등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소품들도 많아서
마치 둘만의 작은 공간에 들어온 듯한 느낌. 정말 특별하답니다. 물론 카페 프라이빗 룸은 모텔이나 오피스텔처럼 완전한 은신처는 아니지만 낮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면서도 그 방 안에서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진짜 큰 장점이에요. 특히 혹시라도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걱정이 된다면 예약할 때 시간대를 잘 선택하시면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답니다. 저는 한번 주말 낮에 프라이빗 룸에서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문 하나만 닫으면 그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서 나눈 대화와 짓궂은 농담,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프라이빗 룸에서 만남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지고 평소엔 하지 못했던 솔직한 얘기도 훨씬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뭔가 아쉬운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그래서 네 번째, 조금은 더 대담하고 아주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바로 도심 속 공원과 캠핑존이에요. 이건 조금 파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낮에 사람들 눈치 덜 보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남을 즐기기에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도심 속에는 생각보다 한적한 공원, 그리고 최근엔 짧게 텐트나 캠핑존을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저는 한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 캠핑존에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처음엔 조금 쑥스럽기도 했고 이런 데서 과연 진짜 괜찮을까 고민도 많았죠. 그런데 막상 조그만 텐트 안에 들어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각보다 더 짜릿하고 뭔가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확 밀려왔어요. 특히 캠핑존은 낮에 예약만 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오롯이 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곳에서는 너무 과감한 행동은 조심하셔야겠지만 사실 그 자체로 더 아슬아슬하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장소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여러분의 숨겨진 로맨틱 본능을 자극했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그래도 모텔이 제일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4곳은 그 익숙함을 살짝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자 서로에게 새로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60대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나 하는 걱정 나이 있는데 이런 데 가도 되나, 누가 보면 어쩌지, 괜히 어색한 분위기만 남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 진짜 잘 알아요, 저. 역시 처음엔 이런 고민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고 실제로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괜히 걱정을 했구나. 오히려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짜릿하게 만남을 즐길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중년 남성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새로운 공간에서 좀 더 특별하고 솔직하게 진짜 두근거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모텔 대신 어디서 만남을 가질까? 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됐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진짜로 이런 장소에서 만남을 가져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남아 계시죠? 사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하잖아요. 이거 괜히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나, 혹시 내가 너무 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하지만 막상 한번 용기 내서 새로운 장소에 가보면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크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피스텔당이 임대룸 호텔, 라운지 카페, 프라이빗 룸, 그리고 도심 속 캠핑존까지 네 모두에서 아주 색다른 감정과 추억을 남겼어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께 이런 새로운 공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로 더 이상 모텔 앞에서 쭈뼛거릴 필요가 없다는 점.
둘째로,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설렘과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만남 자체가 더 특별해지고 서로의 감정도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장소들을 활용해야 진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장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모텔은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잖아요. 침대, 욕실, TV, 에어컨 늘 똑같은 구조와 냄새 뻔한 소음. 하지만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에서는 직접 음악도 틀고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고 거실에서 와인 한 잔 기울이면서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해요. 이건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새로운 느낌이에요. 호텔 라운지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무겁지 않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특히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 프라이빗 룸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최고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가벼운 대화부터 깊은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도심 속 캠핑존 혹은 공원은 조금 더 모험심을 자극하는 장소죠. 가끔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풋풋한 감정이 살아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텐트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주변의 소음과는 별개로 둘만의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들더라고요. 이 네 가지 장소 모두 단순히 공간을 바꾼다는 의미를 넘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만남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장소에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공간이 달라지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대화, 조금 더 깊어진 감정, 조용히 마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설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 실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을 예약해서 오랜만에 만난 분과 낮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살짝 들뜬 마음으로 미리 작은 와인 한 병과 치즈 초콜릿을 준비해 작은 쇼핑백에 담아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런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설렘 반, 혹시라도 누가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반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에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무거운 호텔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테이블에 와인을 따라주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정말 우리만의 공간 같네? 그러게요. 밖에선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속삭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듯한 평온함을 만끽했죠. 이렇게 색다른 공간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도 꺼내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 아, 이런 만남이 진짜 로맨틱이구나. 모텔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구나. 마음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이제는 모텔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언제든 어디서든 둘만의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직도 낮에 어디서 만남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인다. 혹시 이런 만남이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된다면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연애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간이 달라지면
해봤자 내 마음도 달라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마저 조금씩 바뀌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답니다. 60대란 더 이상 모험하지 않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의 여유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공간, 어쩌면 평소에는 쉽게 지나쳤던 곳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시도해보면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감정과 설렘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모텔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자연스럽고 더 멋지게 당신만의 로맨틱한 만남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때론 새로운 공간에서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대담하게 나만의 연애를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경험담을 조금 더 진솔하게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현실 사례 스토리텔링 부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분과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서로 낮에 만날까 하면서도 막상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둘 다 한참을 머뭇거렸죠. 그분이 조심스럽게 혹시 오피스텔에서 만나는 거 어때요? 이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살짝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색다른 기대감이 피어오르기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기로 했죠. 저는 약간 설레는 마음에 예쁘게 머리도 다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새 옷을 입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밀번호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 준비된 작은 집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 한 병과 조그만 케이크, 그리고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준비해 오셨네요. 제가 물으니 그분이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까지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이네요. 저도요. 뭔가 모텔에선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늘 같은 공간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만의 멋진 만남을 꼭 한번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솔직하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특별한 만남, 잊지 못할 추억 꼭 만드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삶의 중요한 교훈은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설렘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중년 남성들이 모텔 대신 색다른 장소에서 만남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며 새로운 공간이 감정을 얼마나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 호텔, 라운지 카페 프라이빗, 룸 도심 속 캠핑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자유와 로맨스를 되살리는 기회입니다. 영상 속 경험담처럼 와인 한 병과 작은 꽃다발로 시작된 만남은 평소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게 했고 서로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른의 여유와 용기입니다. 익숙한 모텔을 벗어나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공간이 당신의 일상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더 댓글에 숫자 1을 남기고 어떤 장소를 시도하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설렘을 함께 만들어가요. 당신의 응원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